소프트 연구소를 맡고 있는 서정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NHN 클라우드 관계자분들과 파트너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클라우드 전환,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 세션에서는 왜 디지털 전환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런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팀엑소프트가 준비하여 제안드리는 솔루션이 무엇이고, 어떤 고객들께서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저희 이제 IT의 큰 아젠다에서 오픈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 전환의 의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세계 경영의 화두로 던진 세계 경제 포럼의 정의를 확장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디지털 전환이란 것은 전통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 모델, 제품과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 정책, 제도, 문화, 다양한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의 체계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또는 이제 내부의 운영을 효율화하거나 심지어는 사업 모델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이제 고급차 메이커인 롤스로이스는 더 이상 비행기 엔진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연료 절약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츠와 BMW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오히려 카니발리제이션이 아닌가 할 정도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전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T 시스템과 관련된 밸류체인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밸류체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전통적인 밸류체인은 어떤 리니어한 성장 모델, 리니어하게 사업이 성장하는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즉 컨설팅 회사든 아니면 업무 전문가가 장기간의 내부, 외부 분석을 해서 정답을 내주면 SI사가 그에 따라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ITO 사업으로 이 후행 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기에는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들을 포함해서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누구도 정답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함께 가설을 찾고 빠른 속도로 기술적인 POC를 수행해 나가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또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대화해 가면서 그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서 만약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빠르게 피보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이 성장해서 스타트업이 몇 년 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스템 개발도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기의 시스템 개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디자인 띵킹과 린 스타트업, 애자일 개발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문제 공간을 탐색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스템을 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구현해야지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세일스포스닷컴 등 디지털 세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커스터머 옵세션이죠. 이걸 포함해서 제가 오른쪽에 쭉 몇 가지 표현들을 적어놨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더 나아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비단 민간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본 장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전 세계 공공부문도 이런 IT 흐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 초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 컴포저블 거버먼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컴포저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구성 가능하다는 의미죠. 이것은 이제 기존 사일로식으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 단계나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합치거나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모듈화하거나 API로 만들거나 하는 등의 이제 현대적인 설계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AI에 대한 강조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즉 의사결정이 이제는 기존의 이제 BI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이 아닌 AI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거시 현대화 관련해서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폭발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레거시를 현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다음에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뭐 24 뭐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다른 위기들이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위기들의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2025년까지 글로벌하게 보면 공공부문의 신규 IT 투자의 95%는 클라우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 공공부문의 IT 기반이 완전히 클라우드로 전환될 시기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클라우드는 뭐 비대면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율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기존에 이제 단순히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기존의 전통적인 SaaS들이 아니라 AI 애저 서비스, 데이터 애저 서비스, 블록체인, IoT 애저 서비스,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애저 서비스, 뭐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러한 첨단 서비스들을 다시 융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Everything as a Service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클라우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를 좀 살펴보면요. 바로 오픈소스가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오픈소스의 관계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입과 입술의 관계, 순망치 안의 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동차의 엔진과 기름 역할을 IT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통칭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이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선진사들인 AWS, GCP, MS, 레드햇 등의 이제 클라우드 전략 방향을 분석해봐도 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이들이 오픈소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미 투입한 수백 조의 연구 개발비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집단 지성이 훨씬 더 강력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뭐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또 나아가서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상용 벤더들이 어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이 제품을 따라서 오픈소스들이 개발됐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이게 이제 뭐 다커나 쿠버네시스 요 솔루션들이 출현하던 기점이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오픈소스 때 이제 더 최신의 기술들이 담겨 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의 개선 작업에 참여하면서 품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와 이제 니즈의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IT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래픽이 급증할 때 서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되는데요. 상용 소프트웨어 밴드로부터 라이센스를 조달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오픈소스를 통해서 라이센스랑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가 기업과 공공부문,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는 통계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전 세계 GDP 성장률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021년 기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세보다는 IT의 지출 비용, IT 시장의 성장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IT 시장의 성장 비율보다는 숫자로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이것보다도 더 나가서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마도 서브프라임 전후로 해서 클라우드가 이제 시장이 본격화됐다면 팬데믹이 이제 클라우드가 IT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신호탄이 된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 이제 오픈소스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국내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돼야 되고, 이 안에는 저희가 이제 전환 이제 사업에 참여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현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G 프레딕스 플랫폼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레딕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IoT, 또 산업인터넷, 뭐 디지털 트윈 등의 이제 디지털 전환의 모범 구현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선구자적인 그런 플랫폼이었죠. G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기기, 발전기기, 엔진 등의 이제 수많은 센서들을 부착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실시간 수집 처리하고 분석해서 에너지 절약 또는 이제 고장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가 제조회사가 아닌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와 같은 서비스 회사를 탈바꿈시키겠다고 하는 야심찬 플랫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G가 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레딕스에 대한 뭐 얘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프레딕스의 기술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G 프레딕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미들의 95%의 오픈소스가 채택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시대를 선도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의 운영 노하우가 담긴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시장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G가 오픈소스를 선정하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는 오픈소스만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오픈소스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발 유지 보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IT 서비스가 본업인 기업이 아니라면 오픈소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더 중요한 업의 본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사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술 지원이 원활한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존의 사용시 소프트웨어로 구축되어 있는 레거시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오픈소스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런 해법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오픈소스 도입이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팀엑소프트가 어떤 솔루션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픈소스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뭘지를 좀 생각해보면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간략히 정해보면 제일 먼저 이제 최신 기술의 내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제 운영 노하우를 담아서 오픈소스 형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서 일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품질이 안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한다면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기업과 기관의 대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프로젝트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표준 기술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솔루션은 어떤 다른 시스템과 같이 사용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디폴트로 사용하는 등 표준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사일로화를 방지하고 상용 벤더에 대한 종속성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상당 기간 뭐 코로나와 같은 이슈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시기에 오픈소스들은 더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흔히 이제 네카라쿠베, 뭐 요즘 이제 당토직야, 뭐 이렇게 뭐 쭉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잘 나가는 서비스 회사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생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오픈소스 운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이고 성장하면서 오픈소스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기업들은 셀프 서비스로 오픈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일과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내가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현재 기준은 18만 종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이 범용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수만큼 오픈소스의 종류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은총알과 같은 해답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오픈소스들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문제없이 조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최적화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컨테이너, DB,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브옵스 등 뭐 최소한 이제 5종류 이상의 영역의 솔루션들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어떤 솔루션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최적화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셀프 서비스는 어렵더라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가 탄탄하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가 아직은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한데 역량 있는 엔지니어들은 대형 서비스 회사들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오픈소스를 정말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회사의 상용 제품이나 상용 오픈소스 제품들에 다시 락인되는 그런 현실도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엑소프트는 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리더로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오픈소스 전략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된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직접 선별하고 통합하고 최적화해서 기술 지원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구성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오픈소스가 기술을 제어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일부 상용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이제 각각 다른 벤더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팀엑소프트는 이것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오픈소스와 상용 제품의 통합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해드림으로써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오픈소스 또는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팀엑소프트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객 시스템 분석해서 비교적 간단한 단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또 핵심 업무 시스템은 상용 제품으로 이제 전환하실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법론과 툴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께서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기 위한 플랫폼이 저희 제품이 저희 하이퍼프레임입니다. 하이퍼프레임은 4가지 특징을 보유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제품 측면에서 하이퍼프레임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검증하고 각 오픈소스 간 최적화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솔루션들은 특히 이제 관리, 모니터링 측면에서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 오픈소스들과 통합을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적인 측면에서 팀엑소프트는 미드레이어 전환에 대해서 국내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산 미드레이어들을 전환한 경험이 풍부하고 체계화된 프로세스와 숙련된 엔지니어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속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도구 측면에서는 툴 기반 전환을 제공해 드립니다. 즉 전환 전에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공수를 산정하고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자동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드립니다. 그 기술 지원 측면에서 오픈소스와 상용을 통합해서 저희는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커버하는 조직 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원활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품 측면에서 팀엑소프트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시는 기업과 이제 공공 부문 IT 담당자분들께 이제 2가지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 전통 익숙한 이제 상용 플랫폼들의 이제 집합체가 슈퍼프레임이라는 저희 플랫폼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대규모 분산 트랜잭션을 수행해야 된다거나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대규모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모든 IT 시스템이 이런 규모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비용 절감이나 벤더 락인 정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아키텍처 중에서 미드레이어 또는 이제 DB 플랫폼 정도로 옵소스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에서 옵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도입하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 오른쪽에 보이는 옵소스 기반의 하이퍼프레임입니다. 저희 하이퍼프레임은 단순히 오픈소스를 번들로 제공되는 개념의 솔루션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오픈소스들 중에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고객분들께서 가장 범용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엔터프라이즈 레디 솔루션들을 이제 선정하고 각각을 검증하고 패키징하고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잘 동작하도록 표준화하고 최적화한 저희 이제 솔루션 패키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솔루션과 동일한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오픈소스 활용하실 때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각각 이제 뭐 오픈소스 제품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검증하고 또 최적화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를 통해서 환경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픈소스를 통합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관리하시면서 이제 토폴로지를 보면서 전체 뭐 현재 시스템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호스트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스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토폴로지를 통해 보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웹어드민 통해서 이제 각 이제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 인스턴스들의 상태들을 이제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이런 통합 툴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부 다 하이퍼프레임 매니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요 하이퍼프레임 매니저의 기능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할 관리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이제 사용자 계정이나 역할에 대한 세밀한 관리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제품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는 TTA의 GS 인증을 올해 초에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제 기능이나 안정성도 검증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NHN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엔진엑스, 아파치, 톰캣, 와일드플레이, 레디스 5종의 지금 솔루션들이 등록이 돼서 서비스 제공 중 검증된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 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많은 외산 소프트웨어들을 전환한 경험을 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수행팀의 숙련된 컨설턴트,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연구소의 후선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존 시스템들을 오픈소스로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 제공해드리고 있고 가이드와 기술 지원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오픈소스만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상용과 믹스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필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 관계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합적인 당연히 단순히 오픈소스 또는 이제 상용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도 전환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 지원도 통합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그 인력 기반으로 이런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툴 기반으로 전환 용이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뭐 서버 밴드나 뭐 특정 버전에 의존하는 코드가 있다거나 또는 자바 버전에 따라서 뭐 사용할 수 없는 코드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툴 기반으로 저희가 손쉽게 전환 영역들을 분석하고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환하고 또 오픈소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이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변경이나 장애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4j 같이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티넥소프트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상용 제품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당사의 이제 R&D 인력과 QA 전문 기술 인력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다른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사용 제품들은 글로벌 벤더나 커뮤니티의 지원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R&D 레벨에서 코어 엔진 레벨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이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워크어라운드를 제시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 지원 센터는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저희 이제 내부에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고객의 VOC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소, QA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픈소스인 하이퍼프레임도 저희 상용 제품들과 동일한 프로세스, 동일한 체계를 통해서 선진적인 프로세스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그냥 단건 이슈 해결이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동행들을 포함해서 화이트페이퍼 등을 통한 이제 지식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이퍼프레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하이퍼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레퍼런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 6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 6개는 공공부문 사례고 마지막 2개는 민간 부문 중에 금융권 고객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장 시스템 구축 사례였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업무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대국민 서비스고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웹서버가 60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180대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시 접속자 7만 2200 TPS 정도의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던 시스템으로
하이퍼프레임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그 인프라로는 이제 KT 클라우드를 활용을 했었고요. 장표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수백 대 규모의 와스 그리고 웹서버를 하이퍼프라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와스는 70%, 웹서버는 50% 정도 전환이 완료돼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라남도청 등 니아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관들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례는 분기별로 특정 시간에 선착순으로 교육 수강 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강 신청일에 많은 접속자 발생이 예상돼서 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저희 이제 오프소스 기반으로 유연한 클라우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 인아웃을 통해서 이제 수강 신청일 2, 3시간 증설하고 이제 반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대응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이제 통합인증정보망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고요.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면서 고객분께서 이제 외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외산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도입을 이제 검토하셨었는데요. 티맥소프트가 가진 미드레어 시장 1위라는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산 오픈소스 시스템, 오픈소스 솔루션을 도입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산 대신에 이제 국산을 선택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네 번째 사례는 이제 2022년에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 구축 사업 중에서 이제 하드웨어 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클라우드 환경을 공동 구축해서 중복 투자와 공동 활용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 장비를 이제 개선하려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국가정보자원 관련에는 이제 외산 제품 풀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국산 소프트웨어인 하이퍼프레임으로 이제 국산 오픈소스 풀을 구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업무 구축에 이제 오픈소스로 외산만 이제 활용해 왔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책임지고 오픈소스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의 선도과제로서 전사 표준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차세대 금융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사용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선정하고 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작부터 일반 업무 개발자들이 쉽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프레임워크까지 저희가 이제 제공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례도 금융권에서 하이퍼프레임 기반으로 이제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최적화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가지 유형의 좀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최적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 이제 티맥소프트와 함께 대규모 금융 시스템에서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플랫폼과 오픈소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하고 효율화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거치면서 이제 하이퍼프레임이 계속 검증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비전은 그간 이제 티맥소프트는 사실 제우스, 웹2비와 같은 이제 상용 미드레어 회사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한 축으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인 하이퍼프레임을 저희 사업의 한 축으로서 성장시켜서 국내에서 사용 솔루션 그리고 옵소스 솔루션을 하이브리드로 가장 잘 제공하는 넘버원 미드웨어 회사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션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